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미국 증시 지난 금요일에 급락했고 우리 증시도 양대 지수가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시각 현재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34% 하락률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양봉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이 시간 투자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아임증권의 이웅찬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은 참 오래됐죠. 재점화됐다가 다시금 수면 위로 이렇게 떠오르면서 시장에 무리를 줬다가 다시금 또 가라앉기도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또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예, 금요일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금요일에 사실 아시아 시장부터 조금 삐그덕삐그덕 했어요. 그래서 항생, 테크 뭐 이런 것들 많이 빠지고 니케이도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에서도 선거, 이제 자민당에서 이제 공명당과 문제가 좀 생겼죠. 이러면서 시장이 빠졌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관계가 안 좋다. 그리고 뭐 이런 관세를 세게 때리겠다 이런 발언들이 있으면서 시장이 크게 빠졌습니다. 애초에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해서 중국은 사실 입장이 그렇게 크게 안 바뀐 것 같아요. 항상 네. 하던 얘기를 하고 있던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뭐 히토류 같은 거 규제 원래 풀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 대한 규제보다는 중국 외 지역에 대한 규제가 되게 더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러면서 중국 외 지역을 열심히 이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열심히 그렇죠. 때리다가 이제 와서 다시 이제 에이펙 회담을 이제 10월 말에 앞두고 조금 더 이제 진척이 이제 정상회담을 이제 앞두고 이제 회담의 진척이 잘 없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재부과하는 걸로 시사에 이렇게 하는 판단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에이펙 전까지는 미국과 중국 간에 오늘 새벽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잖아요. 고위급 뭐 물밑 협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과정도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 얘기를 했는데 사실 100% 관세는 이제 뭐 불가능한 거 다 아실 거고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뭐 10월 말에 회담이 있는데 정상회담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한 상황이니까 지금 계속 뭔가 조율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뭔가 풀어줄 생각이 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때까지 계속 뭔가 여러 가지 이제 회담이 계속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물밑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실마리가 10월 말까지 조금씩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런 힌트들을 계속 이제 10월 말까지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그런 힌트를 찾아보는 네.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협상도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악화된 것에 악영향을 더 받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사실은 현재는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은 약간 개별화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과의 갈등에 좀 엮여 있다기보다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투자안을 얼마나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별적인 부분이 그리고 일단 미중 갈등이 악화되면은 사실 이제 우리 증시에는 당연히 안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협상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미중 갈등이 악화되면서 그러면서 또 우리나라와의 싸움은 조금 더 물수면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전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이 투자안에 대해서 얼마나 미국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따로 우리가 판단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예. 네. 그리고 금요일에 우리가 워낙에 놀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오늘 2% 정도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낙폭을 상당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개장 초에는 조선주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지금 장이 진행이 되면서 제약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올라오면서 코스피가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에 추세는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일단은 증시가 좀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좀 조정이 나왔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나스닥도 많이 빠졌는데 사실 금요일에 가상화폐, 그러니까 코인 시장 쪽에서 워낙 많이 이제 레버리지가 청산이 좀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중 갈등도 금요일 주말에 이제 크게 뭔가 문제가 됐다가 또 다시 지금 일부는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하면서 그러니까요. 회복이 됐지만 이 리스크가 이 노이즈가 계속 10월 말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뭐 우리를 이제
계속 이제 울고 울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코스피 지수가 사실 한 3,400까지는 이제 반도체 랠리로 왔다가 3,400에서 네. 3,600 갈 때 거의 약간 오픈 AI의 그냥 투자 약속만으로 사실 좀 오른 약간의 과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한 3,400 정도를 저희 단기 지지선으로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네, 오버슈팅 국면에서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국면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또 히토리가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이에 따라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히토리에 대한 우려가 반도체주에 악영향을 주지는 않을까라는 부분이 시장의 걱정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에 그 미중 갈등에 대한 트리거가 히토류에서 나타난 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중 갈등이 되면은 꼭 히토류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4월에 정답지를 확인을 한 것 같아요. 미중 갈등 싸우면은 뭐가 안 좋은지 그때 이미 답을 네. 다 답안지를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애플이라든지 IT 하드웨어 쪽이 다 안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도 당연히 미중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대신에 반도체는 이제 AI 랠리 기대감이 계속 있었고요. 또 네.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가 실적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뭐 AI에 대한 거는 거품이다 아니다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레거시가 실적이 좋은 거는 그거는 뭐 거품과 관계없이 좋은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증시 하단을 이제 반도체 업종의 하단을 지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워낙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턴어라운드라든지 앞으로의 실적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단 지지에 대한 전망 그리고 조정 시의 매수에 대한 전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투자 전략도 직접 짜주신다면요. 그런데 이제 다들 뭐 많이 그러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 받으면 사자, 뭐 저가 매수 저희 지금 타이틀도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오늘 조정이 그렇게 큰 폭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요. 이제 전략까지 말씀을 이제 드리면은요. 그래서 저가 매수가 아니라 안 빠졌는데 하면 고가 매수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3,600에서 하긴 많이 올라오긴 했죠. 3,200에서 네. 3,600까지 올릴 때 사실은 이 400포인트를 반도체 혼자 다 올렸거든요. 근데 뭐 실적이 좋고 AI가 좋아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만약 크게 빠져서 이제 조정이 나와서 좀 저가 매수다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이번에 그렇게 큰 조정이 아니면서 지나가게 되면은 저가 매수는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바이 더 딥이라고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더 악재가 조금 더 확대되거나 증시 하락이 조금 더 나오면 그때 조금 더 우리가 보수적으로 보다가 이렇게 매수에 나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네요. 예. 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예상보다는 조정의 폭이 크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건전한 조정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고려를 해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환율이 상당히 부담이잖아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30원을 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따른 외국인의 매매의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예, 지금 환율이 많이 문제입니다. 이게 달러 인덱스가 뭐 약세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달러 인덱스가 100을 넘어가서 쭉쭉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환율이 이 모양이거든요. 네. 근데 뭐 대내적인 요인도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엔화 약세가 좀 엮여서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도. 그렇죠. 그런데 엔화는 뭐 지금 이제 뭐 일본에서 타카이치 이제 자민당 이제 총재가 되신 분이 과연 이제 총리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직 이제 잘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어느 정도 돌릴 것 같고요. 원화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원화는 펀더멘털이 좀 악화되는 국내 수출이라든지 악화되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협상이 관세 협상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아직은 뭐 좋은 뉴스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세를 보이고 환율이 올라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중 갈등에 대한 뉴스가 워낙 뉴스 플로우가 세게 네. 나왔다가 지금 조금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왔다 환율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머니 플로우가 크게 움직이고 이럴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여기서 또 변곡점이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까지 또 원화가 강세로 갈 요인이 또 잘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와서 또 다시 정체하는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네, 그렇군요. 원화 약세 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겠다. 그래도 15일에 한미 재무장관 회동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변곡점이 될 수는 없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재무장관의 회담 정도로 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지금 관세 협상이 이제 좀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뭔가 진행이 사실은 아직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은 좀 그런 뭔가 아직은 실마리가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회동만으로는 환율이 이렇게 되돌릴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실마리를 계속 찾아가다가 그래도 10월 말에 뭔가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15%가 이제 유지가 된다든지 약간 이런 쪽으로 뭔가 트리거가 나와야지 많이 조금 원화가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변곡점이 그때서야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도 또 지난 금요일까지의 동향을 보자면은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400원대에 올라섰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물론 선물에서는 순매도를 했지만 현물 시장에서는 코스피 1조 원 넘게 순매수를 했잖아요. 오늘은 양매도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외국인의 수급의 유입은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환율에 따라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왔다 갔다 할 때는 네. 글로벌 리스크 온 오프라든지 아니면 경기가 이제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러 약세가 될 때 이제 우리 상반기 사실 그랬었잖아요. 달러 약세가 되면서 다 미국에서 이제 자금이 쭉 나와가지고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증시가 좋았었고,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반도체가 더 가느냐 안 가느냐 이런 걸 지금 따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이제 증시 전반에 들어오지도 않지만 반도체만 찍어서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환율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 노이즈가 이제 생긴 거거든요. 이제 환율이 올라오면서도 노이즈가 없었다가 미중 갈등에 대한 노이즈가 생겼고 일본 선거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 오프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은 이제 원화 약세와 함께 외국인 자금 유입이 둔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계속 지켜봐야 될 거고 정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 10월 말 에이펙 회담 전까지 왔다 갔다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있을 것이다. 이번 주 그리고 또 중요한 한 주가 될 겁니다. 내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고 미국에서도 금융주를 필두로 해서 실적 시즌이 포문을 열게 되는데 3분기 실적 시즌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할 종목군 그리고 이번 주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주신다면요. 예, 실적 시즌이 드디어 발표가 되고요. 이번 실적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관세의 영향을 진짜로 맞는 첫 분기가 되는 거거든요, 실적이.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철강은 분명히 악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악재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 폭이 좀 궁금한데 또 그 폭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관세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원화가 상당히 약세로 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출이 그렇게 덜 많이 빠진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과 이런 수출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방어를 해줬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소비재들, 인바운드 소비재들,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면서 이쪽에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확인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거시 반도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세고 뭐고 관계없이 레거시 반도체가 좋았는데 그 폭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아야 우리가 저가 매수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오늘도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은 사실 안 빠지고 지금 코스닥이랑 그렇죠. 상당히 견조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저가 매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고가 매수가 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시장의 글로벌 리스크가 뭔가 확대가 되긴 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주의를 해가면서 우리가 조금 10월 말에 에이펙 회담 때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그때 뉴스를 플로우를 보면서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임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용찬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의 큰 그림 그려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